전략 세우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의 절대 전략 한마디부터 알려주시죠. 해외 증시의 등락 조정을 눈치 보는 구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눈치를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은 이 한마디의 의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시장에서 지금 산발적인 흐름들이 저는 강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지수 보면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현재 2400 구간에서 상방 쪽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세워야 될 건지, 아니면 하방 쪽에 대한 이 변동을 염두한 상태에서 전략을 세워야 할 건지, 아니면 지루한 이 박스권의 흐름이 더 연장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이 방향을 잡고서 베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좀 특징들, 그다음에 상황별 이 주식들에 대한 어떤 이 흐름들, 이렇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에서 지금 계속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현재 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우니 조금 더 쉽게 개별 종목이나 개별 업종에 대한 전략으로 좀 나눠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일단 해외 쪽에서 위험 신호탄이 여러 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는데, 먼저 일단 해외 쪽의 흐름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주식이 누가 있었냐면 이제 테슬라였잖아요. 근데 전기차 관련된 5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350달러까지 이제 폭락이 나왔다가 또 다시 423달러. 이 변동폭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경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저점에 대한 강한 매수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애플이나 이런 주식들과 같이 움직였어요. 애플이나 이런 주식들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움직이지 않죠. 별도의 움직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좀 뒤처졌던 주식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노비아 같은 경우 DNA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주식들 완전 죽어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폭등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를 조금만 나오게 되면 죽어 있었던 주식들이 뭐 단기간 내에 50에서 70% 이렇게 순식간에 살아나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해외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투자가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국내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 쪽의 흐름도 같이 연동되다 보니까 사실 이 뉴스가 공유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적인 이 부분들이 해외 쪽하고 우리나라 쪽하고 지수하고는 잘 연결이 되지 않은데 개별 종목이나 그다음에 이제 개별 재료들로는 큰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호재를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악재를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산발적, 개별적, 그러면서 좀 소극적,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시장 흐름이 좀 읽히고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하고 해외 쪽하고 좀 공통적으로 좀 그나마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게, 기존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아마존이나 이런 주식들이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램 리서치 같은 업체들, 그러니까 미중 관련된 이런 문제들,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해당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갈 때는 소외받다가 시장이 약했을 때는 반등 나오고,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 우리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관련되어서도 반도체 공급 중단이 악재라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아래쪽을 꼬꾸라지기보다는 이제 이 불확실성이나 이런 게 좀 노출됐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떨굴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좀 해석을 했다 보니까 주도주들에서 오는 이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을 이 반도체에 관련된 이런 섹터들이 메꿔주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좀 받쳐주는 역할들을 박스권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그래서 저는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 이 판을 누가 주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뭐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언제든지 바로바로 좀 편승을 할 수 있을 만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종목을 절대로 좀 늘리기보다는 좀 선택하고 압축해서 그다음에 반드시 지금 구간에서는 등락이 나왔었을 때, 투매가 나왔었을 때, 또는 지수의 장대 양봉이 나와서 상방적으로 방향을 잡았었을 때, 그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려면 현금도 반드시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대선이 11월 달 초에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기본 세팅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종목 얘기도 좀 더 해주세요. 5G, 제약바이오 몇몇, 그리고 또 OLED 얘기해 주셨는데, 뭐 야스나 OLED도 슬쩍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종목별 대응 전략도 뭔가 아니면은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 변화가 좀 있는 종목이 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좀 봐주시죠.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메인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LG화학 같아요. 그러니까 뭐 OLED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략을 할 때쯤 이제 좀 됐다. 저는 이런 관점을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사실 시장에서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배터리 관련된 분사 때문에 LG화학이 완전 메인이죠.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LG화학의 흐름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62만 5천 원, 이제 63만 원짜리에서 저는 반등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배터리 분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2차 전지나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 매도를 한다 이거죠, 프로들은. 왜냐하면 1등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SK 하이닉스를 사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분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 바로 떼어놓는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1등을 사기 위해서 하이닉스를 팔아요. 그런 논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한 이 배터리 분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물적 분할과 관련된 이 비율을 통해서 이 기업들 같이 산정이 되고, 이때까지는 전기차나 이런 관련된 주식들은 좀 상당히 좀 많이 막히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흐름을 보면,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먼저 58,500원 좀 안착한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파됐다가 지금 지지받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6만 원대 초반이 초왕대 밸류입니다. 미중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웨이의 어떤 반사 이익으로 지금 밸류를 더 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전 너무 좀 과도하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크게 출렁거릴 것 같지는 않는데 하이닉스하고 키높이 흐름을 이번에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하이닉스는 88,000원이 제압돼야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한 2,000원 정도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한 91,000원짜리. 그래서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보면은 88,000원에서 한 91,000원대까지는 전 상방이 일단 이번에 좀 열리지 않았나, 이런 관점을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구간 동안에 OLED 흐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OLED 관련된 주식 가운데서 저는 가장 좀 중요한 주식이 덕산 네오룩스하고요, BH로 전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화웨이 쪽 반사 이익을 버는 부분은 애플 쪽하고 이제 삼성 쪽 관련된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잖아요. 그 중에서는 특히 이제 OLED 쪽, 그 다음에 소재 변경과 관련되어서 이제 덕산 네오룩스를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OLED 관련된 주식들의 신호들은 이들 주식이 좀 치고 가는 시점부터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둘 주식이 동조화 나오는지 잘 보세요. 동조화 나왔을 때만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시고, 동조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속도 조절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뭐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G 관련된 주식이 저는 조정이 나왔을 때 항상 시장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 실적하고 이제 모멘텀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KMW를 71,000원대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5G를 공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KMW도 그렇고 OE 솔루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도 그렇고 죽기보다는 그냥 위에서 한 일주에서 한 2주 정도 기간 조정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RFC나 이런 애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핸디캡이 있었던 애들이 적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G는 키높이로라도 지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G도 여전히 공격 관점으로 저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5G가 항상 조정 나왔을 때마다 1순위로 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좀 공략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개별 재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연변이 키워드 제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RNA 관련된 주식으로 이야기해드렸지 않습니까? 테라젠, 이텍스나
그다음에 이제 올렉스 이야기했었잖아요. RNA. 왜냐면은 아데노바이러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모더나 화이자 얘네들이 RNA 플랫폼인데 여태까지 RNA 기술 치료제나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요거 나오게 되면 같이 산정이 지금 다시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H팜이 요번에 공급 계약이 이루어진 것도 RNA 원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RNA 관련된 주식이 요번에 저는 시장에서 좀 대안이 될 것 같고요. 중항체 관련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NK세포 쪽도 계속 주가 밸류가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쪽은 종목을 좀 늘리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쪽으로 좀 선택 압축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